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도식 있지 않습니까? 사도광산 추도식 있잖아요. 이게 뭐 추도식을 우리 유교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냥 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사인데 돌아가신 분들이랄지 고생하셨던 분들은 우리 선조들이 많고 그게 우리 선조들의 유족들도 참여하지 않은, 근데 일본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난 다음에 첫 제사를 예, 생각할수록 이게 야스쿠니 신사 예,参배했던 인사가 외무성의 정무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추도식 관련해서 제사를 주례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주제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강제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강제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따로 추도식을 열고 그 다음에 항의는 한 번도 못했다 그러고. 외교부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과 관련해서 참석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그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석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눈치를 우리 국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측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따지고 보면 죽인 자를 추모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지. 제사를 지내는 상황인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면 바로 하루 전날 통보를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는 참석 안 할래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왜 참석 안 하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불거지면 소위 외교부가 아니겠죠. 용산이겠죠. 용산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넘겨줬는지에 대한 사실의 실체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원래 일본에서요, 이 사도광산 등재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 아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 있는 우리 대사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꼬가 트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는 당신들 마음대로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박 대사가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일본 대사 같은 행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놓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고, 우리 외교부는 용산 눈치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던 건데 막판에 이거 안 되겠는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들도 해석을 못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왜 설명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 사도광산은 등재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가 원래 우리 정부 스탠스로는 동의를 안 해주는 건데 동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동의해줬냐라고 국내 언론들이 물어봤더니 일본 정부가 우리가 보니까 강제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이 정황을 보니까 인정하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느껴 그걸?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 정부가 볼 때. 그냥 어떻게 느끼지 그걸? 느껴진다. 필링. 필링. 뭐 그래서 느꼈다. 그래서 근데 누가 느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느낀 거예요? 필링. 그래서 텔레파시 같은 거 이렇게 통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꼈다. 그래서 어디다가 어디 저 구석에다가 일본이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무슨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것도 만들었고, 사실은 구석탱이 만들었고 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 강제동원했다고 인정하기로 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일본 입장이 그게 맞으면, 그러니까 강제동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취지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등재해 주세요라고 한 게 맞으면 이번 추도식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메시지와 태도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부 말이 맞았네. 그게 맞았네. 그 얘기가 맞았네. 이렇게 확인이라도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누굽니까? 이쿠이나 아키코라는 사람이, 이쿠이나 아키코라는 정무관이 와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주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은 말씀하셨듯이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외교부에서 제가 이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확인을 했대요.
이 당신은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쿠이나 아키코 측에서 그거는 중의원 취임하기 이전에 그런 적은 있는데 중의원에 취임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 외교부 측에서는 그래? 뭐 그러면 이것도 아니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주 아니한 태도죠. 네. 그래? 그러면 뭐 그래도 문제는 없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일본 언론이야 또 그것도. 그렇죠. 네. 일본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중의원 취임 이후에도 또 참배를 한 적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쿠인 아키코라는 사람은 자기가 중의원이 된 이후와 이전에 참배를 했는지도 스스로 모른다. 이 사람은. 맨날 참석했나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사실은 이거는 이러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서 반드시 또 보도가 되고 할 텐데 그렇죠. 논란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보수 언론까지 일면에 이게 다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도 일면에서 다 있고 보수 언론에서 사설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이 반잔의 컵을 채운다고 그랬는데 반잔의 컵을 채우기는커녕 반잔 채워놓은 것까지 걷어찬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일본의 우리의 선의로만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 정부의 어떤 외교의 노선이 실패한 거 아니냐. 보수 언론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 완전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죠. 무례해. 정말 무례해. 아니 살아있는 후손인 저도 지금 이렇게 굴욕감을 우리 정부의 태도가 더 그러하고 굴욕감을 느끼는데 추도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게 분노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령들이 저는 다시 고통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일마 외교를 한 거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는 외교를 또 한 겁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9일날 취임하기 전에 공천 개입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키코 똑같은 거잖아요. 중의원 이전에 간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는 식이죠.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이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강제 동원의 강제라는 얘기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소위 일을 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이따오식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해서 소위 그 자기의 자율성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의 갇힌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노동을 하게 했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당신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와서 노동을 했는데 환경이 좀 열악했어. 미안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부당성, 억압성, 불법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을 죽어갔던 그분들 앞에서 그걸 읽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그렇죠. 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다시 저 제국주의적 본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요. 정상국가가 아직 요번에 좀 살짝 뒤로 후퇴해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상국가되고 헌법에 대해서 수정이 돼서 저희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또 다른 악의 축이 될 거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써니님이 말씀하십시오. 이쿠이나 아키코라는 인물이 또 어떤 외교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의 사실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분이. 그래서 사실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우리한테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사실 이분은 뭐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분의 그렇죠. 전문성은 문화 정책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쪽 분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한일 간 현안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책임 있는 역할로 왔다라는 거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양국 간의 어떤 섬세한 어떤 메시지의 어떤 그런 신경 써야 될 문제로 이것을 여기지 않고 있고 정해진 메시지를 가서 어떤 뭐 발신하는 그런 정도의 메신저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분의 역할을 정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정해진 메시지의 발신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만 딱 얘기하고 오면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탄생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총선에서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이런 사람들이 좀 뜨면서 약간 그래도 뭔가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총선에 대응하면서 내 책임이 하고 그만뒀거든요. 지금 만약에 총리를 다시 뽑자라고 하면은 최대 지금 또 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 지난번에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아베파의 지지를 받았던 우익적인 인물이 가장 지금 경쟁력이 있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면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이 사람도 아키코 정무관도 하기오다 고이치라고 아베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꽂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지만 이 어떤 이 여러 가지의 흐름 자체는 또 일본의 우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조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을 또 가서 대표해가지고 이 기념식, 이 추도식에서 당신이 다 주재해라 라고 그렇죠. 했으면 그건 더 기분 나쁜 거잖아. 그렇죠. 마무리하자면 앞으로도 이럴 거여서 우리가 반잔의 물을 채웠든 어쨌든지 간에 일본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앞으로 뭐 전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세상이 너무 대놓고 불공평하니까 왕왕 답답하다고 소니님이 그러셨는데 오늘 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위중교사와 관련한 위중교사 혐의죠. 1심 선고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날 건지 일단 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아주 옛날에 뭐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2002년. 2002년이죠. 네. 네, 20년 제 기억에도 2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KBS PD와 정자동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최철호 PD입니다. 아, 예. 예.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뭐 최철호 PD가 본인이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본인이- 방송에는 최빵빵으로 나와요. 네. 그 최철호 PD가 이제 저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방송 심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최철호 PD가 추정 60분 PD를 할 때 같이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와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건 좀 누명을 쓴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냐? 지사 선거할 때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냐? 가지고 이제 또 고발을 하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죠. 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끄집어든 게 그때 증인을 위증교사했지 라고 해서 지금 위증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22년 됐네요.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와서 증언을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언을 바꾼 게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그 당시에 위증을 갖다가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건 항상 이 김진성 씨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게 3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알선수재 문제인데 같이 동업한 사람은 5년 실형을 받았는데 이 2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비슷하네. 그래서 지금 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김진성 씨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검찰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교사를 당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또 김성태 사건이랑 똑같네.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만 여하간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알선수재 혐의로 대신 계속 다른 사람 동업자는 5년을 실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병량의 비서였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들도 말씀하신 김성태 씨랑 유사한 방식으로 검찰에 의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소위 교사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녹취 내용을 갖다가 검찰이 발췌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그 판사에게 제출을 한 것인데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체 풀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논리를 얘기하고 있죠. 위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위증 자체가 없었다는 건 예, 무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위증의 내용 자체가 소위 그 김병량 씨와 최 PD 간에 예. 최 PD 간에 소위 서로 얘기를 해서 그 사건을 갖다가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한 것이다. 이재명 변호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성남시와 KBS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 그냥 최철 PD가 했던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쭉 무마시키자 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느냐. 예. 라고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죠. 예.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가 혹시 있지 않았니? 예. 성남시에. 근데 예.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그 분위기라도 혹시 전해 들은 게 있으면 사실대로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녹취에서는. 김성 씨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게 위증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는 지난 선거 때문에 지난 공직선거법 판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전혀 이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허위 사실 유포 15일 날 예. 근데 결론적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을 채택을 해서 그 증거만을 옳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큰 건데 모르겠어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 농객입니다만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한 상황인 거죠. 이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증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판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 함은 위증하라라고 시켰다라는 건데 시킨 문구 자체가 녹취록이 아예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지나간 정확하게 멘트가 이래요. 2019년 1월 18일 이렇게 돼 있는 녹취를 보면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근데 이걸 지금 검찰에서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라고 기소를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김 비서는 이 대표 부탁으로 내가 위증했다. 라고 검찰과 재판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교사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일 없었어요라고 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 내가 위증했어요. 이 대표 부탁으로요. 라고 얘기를 한 상황. 이 증거가 하나 있고. 그렇죠. 이를테면 목격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그 공범 관계인 또 하나의 공범이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 있고. 근데 여기서 그럼 뭘 교사받았는데 라는 녹음 자체를 보면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판사가 이 말을 교사 위증하라는 취지다. 결국엔 압박을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좀 허위로 위증을 한번 기억은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좋은 식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말 자체는 있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판사가 결국에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말은 있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후 맥락이나 아니면은 두 사람의 위치를 보면 충분히 이것은 좋게 얘기해라 라는 위증교사의 압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있는 대로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위증하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일반적인 대로 해석할 것이냐 요게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15일에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그거는 무죄나 또는 벌금이 나와도 그렇게 심한 벌금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80만 원이나 100만 원 왔다 갔다 100만 원 왔다 갔다. 예.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더더욱 사실은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이제 법률가 출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앞에 재판에
비교해 보자면. 근데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앞에 재판이 그렇게 나와버려서. 김윤아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게 비교해서 뭐가 더 나오고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상하기가 어렵고, 또 뭐 최근에는 무슨 또 판사의 성향까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예측을 막 하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 어떤 판단의 근거들은, 예를 들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 여의도 인근에서 뭐 떠드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판단 근거는 뭐였냐면, 이게 예를 들면 뭐 돈과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 선거법 위반 건이라는 게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뭐 공보물에다가 예를 들면 허위를 뭐 적시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선거 기간 동안 토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게 어떤 중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로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 근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번 사건도 사실은 중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예. 그렇게 봤는데, 근데 재판부가 중대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하게 본 거였는데 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전제가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는 검찰의 수사 과정도 좀 이상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 최철호 PD라는 분의 이런 행적과 최근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도 이게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다. 이분이 위증교사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가거든요.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논란의 소지와 그런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되게 정치적인 사람인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판결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위증을 인정한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은 물론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플리방해이나 이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지만, 재판에 앞서서 위증을 한 것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거 사실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 지금까지의 판결을 이 뭐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언론에 이제 얘기해 준 걸 보면은, 법에는 위증을 한 녀석이나 위증을 교사한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위증을 한 쪽이나 위증을 교사한 쪽이나 이제 비슷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위증을 교사한 쪽에 더 높은 형량을 더 적용한 중하지. 쪽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 더 많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건보다 높지 않겠느냐, 다른 경우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는 이 재판이 더 불리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제 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런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이게 더 이 리스크가 크다고 여전히 이제 보는 그 어떤 판단을 유지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좀 혼란이 있는 거죠. 일단 그 보니까 이제 보수 패널들이 11월 15일 거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실제로는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고, 맨날 25일 날 보자 이랬었어요. 그렇죠. 25일 왜 보자 그랬더니 네. 위증교사는 유죄 아니면 무죄야. 대부분 유죄가 나올 거야. 근데 유죄인데 벌금형 나오기 힘들어. 이건 예를 들어 실형 나올 거야. 끝났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위증교사 한 건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지금 또 기사는 검찰발로 위증교사 같은 경우 소위 무죄율이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의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중에 태반 한 60% 정도는 실형이 나왔고, 한두 번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30% 정도는 벌금형이 나왔다. 근데 이 정도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형 나오는 거 아니냐, 실형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 판사분들 같은 경우가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나름대로 좀 보수이고 중도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측 자체가 대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게 골 때려지는 거죠. 공직선거법은 말도 안 되는 거는 실형이 나왔고, 이건 그렇게 난리를 친 게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법부도 이제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판결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야,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전체 개인적 판사의 문제를 떠나서 소위 사법부 전체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 아주 좀 골때리게 좀 끼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중교사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4건이었었잖아요. 기소가 한 건 더 됐습니다만은 가장 유죄 가능성이 있는 리스키한 재판이 이 위중교사 재판이다라고들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그렇게 관측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위중교사 사건은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지금 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교사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녹취의 내용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위중교사는 실제로 유죄가 난다면 벌금이 선고되는 예는 굉장히 낮은데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출마 자격이 굉장히 그렇죠. 제한되죠. 그런데 위증교사는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위증이거든요. 나를 속여? 판사인 나를 속였다고? 이거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이게 전체적인 판사들 기류기 때문에 위중교사가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고 그럼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죄 아니면 무죄, 무 아니면 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평가하는 분들마다 말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난다고 할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돼서 1심의 판결이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2심에 가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돼서도 뭐 어쨌든지 간에 좀 더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판결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형량이 깎이면 그게 과연 이제 뭐 벌금 100만 원 이하까지 가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뭐 그런 계산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심 판결이 너무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어떤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뭐 그런 논리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위증교사도 아주 뭐 강력한 형이 나와야 뭐 예를 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역시 사법부가 이상하다라는 뭐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거는 법리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에 맞는 그리고 이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행위에 대해서는 저 정도의 형이 나오는 게 맞지라는 이 상식에 기반한 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심하냐면 오늘인가요? 어젯밤에 그 정우성 씨 있잖아요. 네. 배우 그 정우성 씨. 배우 정우성 씨 아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카톡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변호사인데 오늘 무죄 나오려나? 그 사건을 덮으려고 그렇죠. 덮으려고 연예인 사건을 어제 터뜨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 씨와 이제 문가비 씨의 어떤 아들, 자식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변호사들도 사법부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 기소 과정과 그 다음에 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어떤 빅브라더가 저 위에 있고 그리고 사법부는 노란하거나 또는 뭔가 공모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갑자기 예를 들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라는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인신이 구속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이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징벌을 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의 나라에서 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막 제기를 해요. 아니 집권여당 당대표가 앉아가지고 중형이 나올 거다. 법정 구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진우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야 1년이야 무슨 뭐 예를 들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사법부가 당신들 뭔데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판사들을 겁박하는 건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검사든 누구든 이 수사와 재판은 인권을 지키는 본질을 위해서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권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복마전처럼 1년이니 아니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벌어지는 상황은 저는 광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광기죠, 이 정도면. 좋은 지적하셨는데 네. 만약에 야당 대표가 또는 뭐 집권 여당일 때 송영길 대표가 가령 이쪽에는 뭐 홍준표 대표가 있다고 쳐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무슨 사건에 연루됐어.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유죄 나올 거야. 법정 구속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럼 저게 정치인이야? 저 사람 정치인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법 하거든요. 근데 조용해.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조용해. 게다가 제가 얼마나 이게 나라가 이상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게 이 일반적인 건지 어떤 분이 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써놔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하승수 변호사가 네. 올해 7월 22일 날 나경원과 한동훈 청탁 관련해서 그때 한번 그 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 대표 선거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나경원에게 당신 나한테 청탁했잖아. 그거 봐달라고 한번 예, 문제 됐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패스트트랙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빠루 사건입니다. 빠루 예. 사건. 아, 예. 그때 여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기소가 많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소됐죠.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전체적으로 좀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을 네. 좀 잘 해결해 달라, 잘 봐달라라는 식으로 전화를 했는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그랬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나경원 의원이 자기 사건을 잘 봐달라고 전화했다라고. 그렇지. 했고, 나경원 의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 정치적인 사건 아니냐 맥락을 봐달라고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렇죠. 그걸 한동훈 씨가 거의 폭로하는 식으로 저한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7월 17일 날. 근데 7월 22일 날 하승수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사건, 그 이른바 빠루 사건 있잖아요. 사람들 감금하고 그래가지고 업무 방해하고 그랬던 사건. 그 사건이 4년 4개월째 1심이다, 아직. 이 사건은 아직 1심이다. 이거 뭐 하고 있냐, 사법부. 이 사건 1심이다. 2024년 7월 20일 날 뉴스타파에 기고를 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가. 지금 아직도 1심이에요, 이 사건은. 근데 우리는 사법부는 공정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제하에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그냥 믿어야 돼.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불행한 일인데 예. 그 패스트트랙 재판을 4년째 하고 있느냐 그 얘기도 이제 사실 여기 이 양쪽에서 사실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또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양쪽이 다 걸려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이 평론가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는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재판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선거법 상에 있는 633 규정 6개월 내 1심 6개월 내에 하고 나머지는 전심이 끝난 전심 이후 3개월 만에 해라 라는 규정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판사들은 아니 그 다른 어떤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언제까지 재판을 하고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법의 이 부분은 사무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훈식 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들어와서 법원행정처에다가 야 일선 법원에다가 다 이 633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3개월, 3개월을 지켜라 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재판처럼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같이 보면은 이제 이 대법원장이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기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고 국민들은 너무 편파적인 건 아니야. 뭐, 그다음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 구성 네. 얘기는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 그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고 뭐 천재라고 그랬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쓰는 건지 안 하고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 얘기 나온 다음에 팩트 체크 이래가지고 몇 개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반론을 예상해서 체포동의안에 법정 구속 얘기를 이 한동훈 대표 논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체포동의안 냈을 때 그 안에 위중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체포동의안이 그 당시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할 때 이 사법부에서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 얘기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반론 사례를 뭐 국민의힘이 넣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언론에서 했을 때 아니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은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에 관한 것이고 지금 하는 건 법정에서 구속하는 거는 이제 구속영장을 집행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별개의 사안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되고 나서 구속영장은 실제 기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별도의 이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별도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한동훈 대표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가 사실 법조계한테 물어봤을 때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가 있는 건데 법정 구속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그러면 굳이 내부에 논란이 있는 문제를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겠냐 논란이 있는데 안 한다에 가까운 얘기다. 팩트 체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굳이 얘기를 쓰는 거는 법정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씀으로써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법정 구속하지 마세요. 이재명을 지킵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메시지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이재명 방탄이다. 봐라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한다. 이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잔머리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구속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집행유예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2시에요.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일반 법조인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제 의뢰인들 중에도 1심 유죄를 받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기준은 명확해요. 2심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다시 가려야 되는데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고요. 도주 우려가 없으면 구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무죄가 첨예하게 다퉈지는 경우,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구속이 주는 고통이나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망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법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 사유는 없는 거예요. 예. 조은희 씨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 씨도 그렇고 뭐가 명태균 씨랑 뭐가 연결이 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잠시 후에 광고 보고 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녹취가 명태균과 강혜경이 이야기한 녹취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보고 먼저 2022년 2월에 한 녹취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부터 먼저 보시죠. 문제가 되고 난 후에 이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면 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에서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지. 그건 내가 해줄게요. 네. 됐죠? 네, 내일 그 서초권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이제 당해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전화가 왔대. 자,
명태균, 강혜경 둘 다 이게 불법일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상번호 어디서 받았어? 라고 하면 후보 측으로부터 받아야 됐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 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번호 받은 것 그리고 그걸로 여론조사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불법성이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은희 씨가 보궐선거에서 되죠. 국회의원이 됩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즈음해서 명태균 씨가 또 조은희와 전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녹취를 보면. 그 다음에 녹취를 한번 보시죠. 2022년 6월입니다. 아까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했고 조은희는 답례 전화가 온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내가 해준 거다. 대통령 내외께 감사해라. 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또 다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구청장까지 지내고 현직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조은희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이 관계 자체를. 그러니까 여하간 영남의 황태자다. 네. 아니 예를 들면 무슨 명태균이 희대의 극작가도 아니고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영남의 황태자라는 단어를 조은희랑 연결지어서 본인이 강희경 씨한테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명태균이 얘기하면 약간의 가감은 있을지언정 아주 감은 없을지언정 대부분 가가 있었을지언정 사실이었다라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건 상관없이 그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말씀하신 책임당원에 대한 숫자 지금 한 2,300여 명 정도에 되는 책임당원의 명부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시작하다가 아마 여론조사가 돌면 다 알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뭐 연락이 오곤 하겠죠. 전화가 돈다라고. 그래서 당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 500여 명 정도에서 끊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하지 말아라. 유사해요. 네. 저기랑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랑 좀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 한 500개 정도의 샘플이라고 얘기하면 2,300명 정도면요. 그걸 돌린다고 하더라도 다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30-40% 정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500샘플은 매우 유의미한 샘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럼 그걸 만약에 소위 명태균이 2022년 3월 달에 소위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노하우랑 결합을 시키면 저는 그러니까 경선에 개입해서 선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들이 매우 농후한 징후들이 조은희 의원은 부정합니다만 명태균 씨와 강혜정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유사한 방식이 반복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은희 의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볼 때 미니어처예요. 대선 경선의 미니어처가 소위 이 조은희 국회의원 선거 때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1년에 했던 거를 22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 저는 이 정도 되니까 계속 이름들만 나왔는데 지금 스토리가 한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경선 때 그 다 당내 경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보궐선거 나갔을 때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대선 경선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명태균에 의한 국민의힘 경선 조작 게이트가 아닌가라고 이 카테고리화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경남에 있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 명태균 씨 회사와 접촉을 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접촉을 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이고 그렇지. 이준석 그 당대표 나갈 때라든지 뭐 그때도 마찬가지. 예, 윤석열, 홍준표 이 대선 경선이에요. 거기다가 엄청 크죠. 예, 조은희도 그렇고 김영선 의원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로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시킨 거면 시켰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펄쩍 뛰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또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조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은희 의원이 한 얘기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아니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왜 안 했다고 다 펄쩍 뛰냐고요. 뭔가 적법하지 않거나 경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시킬 수 없는 일 지역에 있는 어떤 조그만 업체라면 자기가 뜨기 위해서 할 만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다 손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수법이 뭐냐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윤석열, 홍준표 경선 때는 이미 그 수법이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 경선 전에 여론조사를 돌리고 뭐 명태균 씨가 계속 내가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돌려서 성향 파악을 한번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비공개 여론조사죠.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측 홍준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선이 시행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게 그 경선 여론조사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는 진짜 당에서 오는 경선 여론조사는 안 받게 만드는 전화 또 왔네? 그런 수법으로 그쪽이 응답률을 낮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은희 의원도 지금 자기가 페이스북에 직접 쓴 내용이에요. 2022년 2월 8일에 명 씨가 전화를 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 알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내일 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 알아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럴까요? 라고 받았다면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경선 전에 추세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왜 알아보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읽어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지역에서 상상을 해보면 뭔가 명성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맡기면 뭔가 유익하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났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이게 시작된 게 이준석 당대표 때 중앙에서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가 거론되는 게. 이준석 당대표가 어떠한 작업을 이 사람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효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 의원 저 의원 이제 도산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은희도 오세훈이나 윤석열과 똑같은 패턴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있다 생각이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은희 이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영남 황태자 얘기는 훨씬 전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의심을 했던 얘기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 얘기도 그렇고 조은희 의원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의심은 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는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 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최근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이제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일부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 개입, 그 다음에 김진태 지사, 그 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박한수 지사 등등 일부 이제 지자체장들에 대한 공천 개입 얘기, 요 수준에 이제 머무르는 얘기였다라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 전반의 그 당시에 어떤 공천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국민의힘 당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돈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300만 원, 그다음에 1억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측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정치적 그렇고, 정치적 후원자인 김모 씨인가요? 김모 씨가 사업하는 사람. 그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 제주에 있는 김모 씨 별장에 같이 갔던 게 드러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오세훈 전 실장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뉴스타파는 최측근이라고 했네요. 최측근이라는 단어를 붙였네. 그렇게 3,300만 원을 준 게 강희경 씨가 다 그걸 확인한 거니까요. 1,000만 원대부터 550만 원까지 계속 줄줄이 온 건데 본인은 오세훈 시장 모르게
내가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려고 준 거다. 개인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모르게 그걸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정치적 후원자인데? 그러니까. 다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얘기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오세훈부터 좀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건이 이준석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오세훈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스킬을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요. 이준석이 2021년 그 이후입니다. 오세훈 오세훈 시장 선거하고 김종인 비대위 때 오세훈 시장 선거가 진행된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 예. 근데 거의 한 7, 8년 동안 본인이 선거법 위반 때 벌금 맞으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만들어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지적도 받고 그다음에 벌금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어서 저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에서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김종인, 뭐 이준석을 만나면서 오세훈에게 접근을 했었고 오세훈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노하우들을 발동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집약된 게 계속적인 이준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준석 때 발동을 했을 거고 가장 멋지게는 소위 대선 경선 때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됐을 때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명성이 확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 세 가지가 연결 안 됐을 때 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목을 매면서까지 예를 들면 무슨 뭐 김진태 강원지사는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까지 얘기할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명태균이 얘기하면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러면서 결론된 게 뭐냐면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했을 거니까. 그렇죠. 뭐 강원지사, 경남지사, 소위 예를 들면 모든 광역단체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궐선거까지 다 작동이 됐던 상황이고 본인 말에 의하면 이게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내외 때문에 된 건데 그 중에서도 김건희 씨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김건희가 가지고 있잖아 라고 본인이 얘기한. 그렇다면 이 나라는 김건희 공화국이었고 명태균은 자기의 스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거기와 연결을 시켜줘서 경선 과정이든 아니면 공천 과정이든 개입을 하면서 그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태균 곧 김건희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이 전체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예, 단수는 잠깐만 덧붙이면 조은희 의원도 지금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가 나왔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발표한 게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로펌 대표인데, 그렇지.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변론을 맡아서 최은순 씨 무죄를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은희 의원 공천을 줬다는 거예요. 요양급여 불법 시간 순으로 보면 불법 수급과 관련해서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 최은순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그 로펌이 조은희 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카피가 뭐였냐면 국힘 조은희 공천은 윤장모 무죄의 성공 보수 아니냐.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김건희 씨랑 연결되는 게 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권 초기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런 일들이 뭐 최상병 때 이종호 씨 관련해서 계속 문자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결정적이었던 게 오늘 한겨레 취임식 명단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초청한 사람은 600명이고 김건희 씨가 초청한 사람이 700명이더라고. 100명이 더 많은 거죠. 100명이 더 많아. 아니 원래 그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로따로 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1,300명을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부인이 700명이 상식적으로 친척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친척들이 아닌 사람들, 자기의 사건 관련자들 또는 자신의 논문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 사람,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권오수의 무슨 아들이랄지 부인. 그다음에 권오수의 부인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인간들이 굉장히 대담한 인간들이구나. 아니 보통 취임식장이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올지가 나중에라도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반 동안 안 밝혀졌었어. 그리고 취임식 초청 명단은 계속 거부했어. 뭐 국가 안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단 말이지. 근데 김건희 씨가 700명, 그중에서 자기 사건이나 자기 이력과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이력 세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돌아갔구나. 완전히 강아지판이었구나. 얼마나 우스웠을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 권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야간에 하고 막 집중하게. 제가 볼 때는 취임식에 그런 사람 불렀다는 건 너는 나의 패밀리야. 그치. 나의 패밀리야. 보통 그리고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조폭들이 하는 거, 조폭들이. 자, 우리 나쁜 일은 입 다물고 네. 좋은 일은 나눠 먹자라고 하는 걸 과시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5년 동안 꽝꽝 누르면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종호도 집행유예 상태에서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대통령 취임식이란 자리가 자기 평소에 뭐 신세지고 은혜진 사람들 모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식입니다. 거기에 모은다는 건 사회 각계각층과 그것도 분배도 돼야 되는 것이고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인데 공사 구별이 없다라는 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지. 부부를 공동으로 뽑았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그런데 왜 대통령 부인의 그 사적 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명태균과는 그 부부는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해? 아니 그 공적인 일을 나누는 거잖아요. 공적인 일을 명태균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명태균과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녹취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을 무식하니까요. 부인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무식하다고. 근데 그걸 이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한겨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 그 기획 기사잖아요. 그렇죠. 제목 이제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초청 누구를 했느냐 700명이다. 이게 이제 일면 기사고. 그렇죠.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명단이 보면, 나와. 주요 명단. 그렇죠. 명단이 예. 쭉 나오고 뒤로 넘어가면은 무슨 기사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취임식에 초청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대통령실에 진출을 했다.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진출을 했더라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이기정 비서관이라든가. 이기정은 그때 YTN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취임식 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황 회장님 아드님이신 황정호 씨 이런 사람들은 황정호 씨. 대통령실에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 사람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정리 못했다. 이런 거고, 이 사람들의 행태가 여기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사 라인이 주요 보고서를 2부씩 인쇄 요청하곤 했다. 여사와 자신들이 볼 용도였다. 보고서를 2개씩 인쇄를 했다. 이야. 예? 대통령한테 줄 보고서가 아니고 여사님께 보여드릴 용도로 2개씩 인쇄를 하고, 그리고 여사 라인의 과도한 관여에 대통령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정권 초에 내부 견제가 있었으나 결국 김 여사의 의중을 꺾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애초에 정해져 있던 자리가 뒤바뀌기도 했고 이 김건희 라인들이 경질 위기에도 굳건히 버텼다. 네.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지만 확인을 다 해서, 그리고 이 초청장에 있는 그 700명 중에 이게 용산으로 침투한 사람들까지 확인을 해서 기사를 종합해갖고 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예.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라고요. 진짜 참 큰일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간다고? 이게 이재명만 죽이면 끝이야? 윤석열 김건희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국민들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최대 핫한 이슈는 한동훈이 게시판에 뭘 썼느냐, 이걸로 이제 갑니다. 꽃은 누가 보냈나? 오늘도 최대 이슈입니다. 한동훈 게시판에 뭐 썼느냐. 항상 부인이 문제예요?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싸웠습니다. 오늘. 네. 그래요? 김민전 최고가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냐 그러고 공개적으로 싸웠습니다. 오늘. 근데 김민전 의원은 왜 그래요? 그 뭐 장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오버를 해요? 그렇죠. 아직 한 2년 남았으니까 장관 되고 싶겠지. 지켜본 거 알겠죠. 근데 이게 이 너무 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민들이 원하는 차기 뭐 대권 적합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후보는 오늘 이제 명운이 갈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당 게시판 누가 썼는지 밝혀라. 네 와이프 아니냐 이거 갖고 이 마이크로한 문제로 싸우고. 그 본질이 제가 볼 현실감이 때는 없어요. 이 논쟁의 본질이 뭐냐? 제가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하는 결과 자꾸 가족 얘기해. 너도 가족 문제 있어 이제. 너 이제 얘기해봐. 너 와이프 얘기해. 너도 와이프 문제 있어. 이런 거다 이게. 이게 마피아들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 뭐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트럼프만큼은 못 갔기 때문에 트럼프 내각 정도로 한번 성추행이랄지 무슨 뭐 미성년자 무슨 약취 뭐 이런 거 쫙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다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트럼프는 못 따라간다 우리가. 아직 저까지는 못 따라갔으니까 다 미국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도 되겠지 뭐. 그런 것만 골라서 배우고. 야, 이런 거 KBS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양아치 조폭스럽더라도 뭐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면 수준이. 뭐 어때? 우리 모양인데. 괜찮아. 뭐 2년만 갈 수 있어. 청년의 정치본색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